등차 등비 한 방에 나가야지. 처음 아니시니까 등차 등비를 한 큐에 나갈 건데, 물론 등차하고 등비할 거지만 각각 비교해 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열. 수열은 수의 뭐죠? 나열이에요. 수의 나열이고, 1, 2, 3, 4도 수열이고, 여기도 써있지만 뭐 예를 들면은 1, 3, 5, 7도 수열이고, 그 다음에 그쵸? 다음이 얼마예요? 9라고 알 수 있겠죠? 그쵸? 규칙성으로 추론하는 거고, 3, 6, 12, 24도 수열이고요. 1, 5, 9, 3, 1, 0, 4, 2도 수열이에요. 수열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어떤 거냐면 난수열이에요. 랜덤 수열이라고 난수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수를 나열하기만 하면 수열인데, 난수열은 우리가 배울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규칙 있는 수의 나열을 배워요. 그래서 수열을 배우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거기 써놨어요. 결국은 규칙성에 관한 이해다 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저도 만약에 1, 2등급을 이제 목표로 하는 친구를 만나면 1, 2등급 모의고사 기준 수능에서 한 1등급, 뭐 1등급 사이에서 만점, 1등급과 만점 사이를 노린 친구들이 있으면 나열 좀 그만해라 라고 할 텐데, 근데 그 밑에까지는 전부 나열 좀 하세요, 제발. 여러분들은 좀 나열을 좀 제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까 자꾸 습관이랑 싸울 수밖에 없어. 이 뉴비들하고는 자꾸 습관이랑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야, 모르면 나열을 해. 나열을 해서 나열을 몇 개만 하고 말아서 그래. 내가 나열 한 20개 해야 되거든? 증명할 수도 있는데, 입증할 수도 있는데, 나열 한 20개 하면 되는데, 제발 나열을 하셔라. 알겠습니까? 나열은 어쨌든 뭐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그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3가지 중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수열이 있을 수 있대.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첫째 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것들을 항이라고 하죠. 자, 일종의 주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수열의 표현법 중에 AN, 미안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A1, A2, A3, A4 이렇게 쓰자. 글씨 왜 이러냐, 그치? 이렇게 쓰면 뭐야?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이고, 그 수열을 그냥 A인이라는 라벨을 붙여버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별거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저기 가시면 뭐야? n번째 항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요런 항을 뭐라고 부르죠? n번째 항, 일반 항이라고 부르죠. 일반 항. 쓰기 싫어서 그렇게. 그래요, 알겠습니까? 다 뭐 아시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알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AN, 얘를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자, 거기 제가 중요하게 개념이라고 하나 써놨어요. 일반항은 결국은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어떤 항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한글로 읽으시면 어떤 항, 그 다음에 수열의 규칙 전체를 설명하는 항이다라고 썼습니다. 이제 사실 수열하다가 보면 가끔씩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n번째 항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저기 어딘가 뒤에 n번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n이 얼마일 수도 있어요? 1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n번째 항이라고 하면 n이 얼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1, 2, 3, 4 다 되는 거잖아. 그쵸? 그렇게 되면 뭐가 돼? n번째 항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모든 항을 설명하는 항이라고도 말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이라는 의미의 값은 전부에 다 해당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제가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전체를 설명하는 항이라고 썼고요. 우리가 수열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그럼 이게 뭐야? 점점점은 사회적 약속이죠. 뒤에도 계속 이렇게 간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우리가 AN을 뭐라고 쓰시는 것도 배웠어? EN이다라고 쓰시는 것도 배웠고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쓴 거랑 다를 바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요걸 보고 요거를 출력할 수 있고요. 맞습니까? 요걸 보고 요렇게 일종의 요약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N1이면 예고, 아니면 예고, N3이면 예잖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구체적 케이스로부터 일반화한 것이고, 결국 AN은 뭘 의미하더라? 일반항은, A에는 규칙성 그 자체를 의미해요. 얘가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규칙성 그 자체죠. 뭐야? 이씩 증가하는 수열일 겁니다. 첫째 항은 이구여라고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결국 수열은 뭐를 구하면 게임이 셋이야? AN을 구하는 것이면 거의 게임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의 목적은 뭐에 있더라? AN을 구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N이 2N이다라고 하면 N에다 1 넣으면 이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니? fx는 2x입니다. 단 x는 자연수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그럼 똑같은 게 되는 거 아니야? 1 넣으면 2가 되고 2 넣으면 4가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니까 그래서 수열을 이렇게 쓰긴 합니다. 이건 뭐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보고 즐기면 돼요. 뭐예요? 이거라고도 표현하죠. 뭐예요? 자연수에서 어디로? 실수로 대응하는 수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왜 실수로 대응합니까? 아니 AN이 루트 3n이면 맞잖아. 무리수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들어가는 건 무조건 뭐가 들어가? 자연수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에서 실수로 대응하는 수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함수화해서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풀어가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로써 완성이 됐네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함수, 삼각함수, 함수, 수열, 함수 끝. 아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수원은 다 함수예요. 알겠습니까? 수트는 뭐하고? 미분하시고요. 그래프 안 그리면 이상한 거지. 알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등차 수열입니다. 아니고, 너 아니고. 예,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죠. 2, 5, 8, 11, 14. 그 다음에 얼마죠? 우리가 17이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을 얼마로? 2로부터 시작해서 얼마씩 더해지는 거예요? 더하기 3씩 더해지는 수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등차 수열은 무슨 수열? 차가 같은 수열인 거고요. 등비 수열은 무슨 수열? 비가 같은 수열이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뭐 방학 때도 처음 개념 수업할 때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에게 이거를 받아 적게 하고 싶어요. 게임이라고 칩시다. 너에게 뭐 미션을 줬어요. 이런 숫자를 옆에 사람이 받아 적도록 하십시오. 단 뭐가 돼야 돼? 이 숫자 전체를 부르는 건 금지. 이러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 뭐라고 말하면 이 숫자를 받아 적을 수 있을까요? 30 커져요?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요? 30 커진다 그러면 이 숫자를 받아 적나요?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 또? 2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은? 부르면 안 된다니까요. 자, 막 299까지라고 할 수는 있지. 몇 개예요? 100개. 100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뭐야 이 사람은? 얘를 막 쓸 수 있어요. 뭔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수열을 규정할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30 커진다? 차가 얼마다? 야 너네 방학은 안 지냈니? 차가 얼마야? 차가 3이죠? 그쵸? 이거 뭐라고 부르죠? 공차라고 부르고요. 마시는 거 아니고요. 그쵸? 뭐예요? 공통의 차다 라는 뜻이고요. 차는 영어로? 아는 게 없나 보네요. 그죠? 3학년 애들은 얘기하던데 뭐 물어봤더라? 그 확률이 영어로 뭡니까? 그지 얘기하고 또 뭘 얘기하던데 모르겠다. 어쨌든 통계할 때 했거든. 빈도가 영어로 뭡니까? 이런 거거든. 통계할 때 XI, FI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X는 값이고 FI에서 빈도를 의미하는 F로 시작하는 단어 이러더니 얘기하던데 뭐죠?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 성적 모르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수학이나 잘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건 뭐예요? 첫째 항이죠? 오케이. 저는 조금 옛날 사람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저는 처음 초자로 배웠어요. 그리고 입에 너무 붙어갖고 교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희들을 그냥 나와 똑같이 일치시키고 안 먹었어요. 첫째 항은 저는 뭐라고 배웠냐면 초항이라고 배웠어요. 처음 초자 써갖고 초항이다라고 배웠고요. A라고 쓰는데 A라고 쓰는 게 정식인데 죄송해요. 저는 A라고 쓰는 게 버릇이 들어갔고 오케이. 자, A라고 쓰겠습니다. 자, 얘는요. 항에 뭐가 돼요? 개수가 되는 거죠. 항 개수 또는 뭐 항의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n번째 항 번호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는 뭐야? 넘버 n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등차 수열의 구성 요소 세 가지를 말하신 뭐예요? A와 n과 D예요. 알겠습니까? 미지수 몇 개짜리 문제예요? 3개짜리 문제예요. 그렇죠? 식이 몇 개 있으면 풀 수 있어요? 3개 있으면 풀 수 있어요. 그렇죠? 보통 뭘 알려줍니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n을 알려줘요. 미지수 몇 개짜리 문제예요? 2개짜리 문제예요. 12개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어요. 미지수가 하나 모자르네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식을 하나 찾아오시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얘들아. 나도 이거 열 몇 번쯤 얘기했어. 알겠습니까? 미지수 하나 모자르면 1학년 애들이 적으라고 했더니 다 적던데 아주. 아 고맙네. 미지수 하나가 모자르면 뭐예요? 식을 찾아주시대요. 근데 미지수가 식도 없어요. 그럼 뭘 봐야 돼요? 미지수가 2개잖아. 아니 한 번은 내가 말 안 할래. 나중에 문제로 봐. 알겠니? 오케이? 너희들이 체계만 갖추면 이것도 어떻게 푸는지가 너무 보인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 그걸 위한 정리니까 나중에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알았어요. 이씨.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차 수열은 결국은 뭐야? A, N, D 구성요소 3개짜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째 항을 우리가 A라고 쓰고요. 두 번째 항은 뭐라고 쓰죠? 여기서 얼마를 더한 거예요? 더하기 D를 하신 거니까 A 플러스 D고요. 자 N이 A, A1, A2, A3, A4 끝이다 몇 개만. 자 그 다음은 뭐가 돼요? 더하기 D를 하시니까 얼마가 돼요? A 플러스 2D가 되고요. 더는요 A 플러스 몇 D가 돼요? 3D가 되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N은 얼마예요? 자 이런 규칙성 추론을 하시라는 거예요. 1일 때 없고 2일 때 1이고 3일 때 2고 4일 때 3이니까 N일 때는 얼마가 돼? N-1 D가 되죠. 이런 규칙성 추론은 사실 초중등 수학이죠.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초중등 수학을 못하는 중이에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초중등 수학을 못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AN 일반항은 뭐더라? 등차수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1 D다. 알겠습니까? 자, 못 외우시는 분은 없겠죠. 그렇죠? 못 외우시는 분 없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못 외우시는 분 없을 거라고 보고 자, 여러분이 사실은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수트도 마찬가지인데 공부량에 따라서 실력 차이가 무지하게 많이 나거든요. 저는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뭐 아니면 삼각함수가 실력 차이, 공부량에 대해서 실력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긴 나요. 나긴 나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나? 상당히 많이 미칠 뿐이 절대적이진 않은데 수열은 진짜 공부를 얼마나 깊게 하냐에 따라서 실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러니까 존나 못 푸는 것과 존나 잘 푸는 것 사이에 갭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존나 잘 푸는 것까지 할 수 있으므로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다고 한 거니까 그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되게 쉬운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는 좀 어렵거든요. 문제는 좀 계속 어려워지는 추세인 것 같고 등차 수열이 제일 어렵고요. 여튼 등차 수열의 합에서 일반항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 번 뭐 이런 식의 비유를 드렸는데 제가 3학년들 혹은 2학년 2학기 때 아이들 테스트할 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뭐예요? 3, 2, 1 이거 모른대요. 그런 질문 가끔 들어요. 까먹었대요. 까먹었어요. 좋습니다. 30초 드릴게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막 혼자서 뭐 하다가 생각해내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는 가능성은 있는데 생각도 못 해내면 그 친구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 야 이걸 못한다고? 인간적으로 이걸 못한다고? 이걸 못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증명을 졸라 깔쌈하게 뭘 외워서 스토리를 외워서 내가 코사인 법칙을 증명해 보세요. 이건 아니잖아. 그건 내가 얘기했잖아. 저쪽 변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거 얼마나 어려워. 근데 이거는 그냥 뭐야? 하나씩 해보면 언제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될 건 뭐냐면 당연히 이거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뭐더라? A로부터 시작해서요. 자 첫 번째 항이에요. N번째까지예요.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가려면 몇 번 뛰어가면 되죠? 몇 번 건너가면 되니까 뭐 칸이라고 말하시는 게 있는데 몇 칸 건너가시면 돼요? 3, 2, 1 그쵸? N-1 칸이에요. 그쵸? 이렇게 헷갈려요. 수열은 원래 이런 게 헷갈립니다. 이게 8개야 9개야 뭐 이런 게 헷갈릴 거고 알겠습니까? 자 1부터 10까지 총 몇 번 건너뛰면 가요? 9번 건너뛰면 가요. 그렇죠? 이게 됩니까? 자 A로부터 시작해서 얼마씩 건너뛰어요? D씩 건너뛰죠. 몇 번 건너뛰시면 돼요? N-1번 건너뛰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만드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해석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요. 알겠죠? 공식 그 자체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갑시다. 여기다 쓰지 말고 옆에다가 써 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근데 하지만 오늘이 7시에 끝나야 되므로 제가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구성요소 A, N, D고요. 일반항 A 플러스 N-1 D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수열의 10번째 항과 일반항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수열입니까? 더하기 3 더하기 3이네요.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고요. 3 플러스 N-1에다가 D가 얼마예요? 3이에요. 그래서 3N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니까 3인이라고 쓰실 수 있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에요. 자, 여러분이 등차인지 등비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어디를 봐야 돼요? 항과 항 사이에 알겠습니까? 다 못한 거 웬만하면 다 필기하세요. 아니 적혀 있나요? 항과 항 사이를 보십시오. 제가 계속 앞으로 그 점을 가지고 파고들 거예요. 여러분이 못하는 건 얘기했잖아. 내 질문에 답 못하면 너희들 모르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항과 항 사이를 쳐다봐야 얘 규칙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관점 자체를 말씀드리면 결과의 규칙이 없고요. 과정이에요. 넘어가는 고기의 규칙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뒤에 가서 다 제가 문제로 다 설명을 드릴게. 알겠습니까? 문제와 어떤 그 여러분이 부딪히는 그 난관에서 다 말씀드릴게. 자, 어쨌든 여기는 마이너스 70 가고요. 마이너스 70 가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a 플러스 n-1에 마이너스 7이야. 선생님 제가 계산 좀 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방법이라는 공식에 넣는 거고 저는 이걸 비추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냐? 여기 써 있네요. D식 변하고 암호항이나 한 개에 맞춰 보기라고 했습니다. 처음 배우시는 거 아니니까 얘들아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이죠. 정리하시면 dn-d 플러스 a입니다.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입니다. 자, 1차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기하적으로 1차 함수는 무슨 그래프예요? 직선이네요. 자, 여러분은 고1 수학에 또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자, 직선의 구성 요소 두 가지를 말해보세요. 뭐랑 뭐? 점하고? 예, 점하고? 기울기죠. 기울기하고 y절편 틀린 말이에요. 점하고 기울기예요. 그렇죠? 자, 왜? 기울기만 있으면 직선을 확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점만 지나면 확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점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얼마면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직선의 결정 요소는 기울기와 한 점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D식 변하고 암호화 한 개 맞추기 이게 이 원리예요. 자, 무슨 말이냐? 몇식 변합니까? 3식 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3인이에요. 무조건 3인이라고 하시고요. 첫째 항이 얼마예요? 그렇죠. 한 항만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울기 얼마입니까? 3이고요. 첫째 항 1,2를 지납니다와 완전히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거 아니야. 여기 기울기 3이면서 2,5를 지나 선생님이 저는 완전 정통파입니다. 이러고 있냐? 그죠? 뭐 이렇게 풀 거야? 아니죠. 뭐라고 풀 거야? 3x에다가 2는 얼마 나와야 돼? 5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풀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얘와 완전히 같은 상황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원래요. 이게 그 수열 심화의 첫 번째예요. 등차의 선형성으로 바라보기. 선형성. 선의 형태를 띄웠다. 리니어. 1차 함수로 등차를 바라보기거든요. 등차의 선형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원래 등차 수열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n이 하나를 변할 때마다 그쵸? n이 이쪽이고 뭐 an이 이쪽이라고 해. n이 하나 변할 때마다 오케이? 변하는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아요. n이 하나 변할 때마다 변하는 값이 뭐예요? 똑같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등차라고 불러요. n이 하나 넘어갈 때마다 변하는 값이 얼마예요? 3이에요. 3이라고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기 자체가 뭐가 돼요? n이 하나 변할 때마다 변하는 값. 그쵸? 하나 변할 때마다 증가하는 값. 그쵸? 이게 바로 저거라고 치면 3인 거고 이게 여기서 뭐예요? 공차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수험적으로 어쨌든 분석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오케이?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하셔도 상관없겠다. 너 얼마씩 변하니? 마이너스 7n으로 변하지. 그쵸?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씩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 넣으면 마이너스 7 나오니? 아니네. 1 넣으면 8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더하기 15네 생각하셔야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n씩 변한다. n이 1 변할 때마다 얼마씩 변하는가고요, 님들아. 똑같은 거잖아. 이걸로 볼까? 3을 뭐라 그래? 기울기라고 부르네요. 자, 그거는 기하적 표현이고요. 3을 뭐라고 부르죠? 기울기는 기하적이에요. 이거 봐봐라. 어디 기울어졌니? 아니잖아. 그치? 3을 뭐라고 불러요? 이런 너희들은 이제 선행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수트하신 분들. 3을 뭐라고 그러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미분을 때리면
얘의 변화율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네 번째쯤 주제입니다. 그 사이에 두 개, 세 개, 네 개, 세 개가 더 있어요. 네 번째쯤 주제는 뭐예요? SN에서 등차 수열의 합에서 미분을 때려 넣으면 그래서 AN이 나오는 이유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미분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라. 야, 5항이 3이고 9항이 11이래. 자, 일단은 나는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게 내가 이런 거 막 얘기하면 좋아 기본 문제나 풀 줄 알지. 나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첫 관점이 제일 중요해. 자, 등차 수열의 구성수 몇 개? 3개. A, N, D예요. 알겠습니까? 미지수 몇 개짜리? 3개짜리야. 식이 몇 개짜리가 있으면 돼? 3개짜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식이 3개인데 자, 뭘 알려줬어요? N을 알려줬네요. 자, 그러면 미지수가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네요. 그럼 식이 몇 개 있으면 돼요? 2개 있으면 풀려요. 그럼 계산하세요. 제발 부탁이니 계산하세요. 그거 부탁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건 해야죠. 야, 미지수가 2개고 식이 2개인데 왜 못 풀었니? 내 눈에는 뭐예요? 너는 왜 덧셈을 못했니? 고생하느라 지쳤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시 쓰시면 A5는 3이고 A9는 11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풀이에 이거 보였다간 제가 또 고박할 거예요. 아, 제가 여기 쓰라고 했어요? 말라고 했어요?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쵸? 나는 이거를 한글로 쓴 거가 똑같다고 취급하죠. 아니 봐봐!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랑 뭐가 달라! 근데 풀이에 이걸 써놨어. 그럼 넌 뭐 한 거야? 아우 심심해. 여기 위에 글씨 옮겨 쓰는 애들 있잖아. 왜 공부하라 그러면 글씨 이렇게 옮겨 쓰고 이런 애들이 있어. 그렇잖아. 시간 죽이는 애들. 요새는 시간 빌게이츠라고 부르던데 우리 시간 빌게이츠들이 있어요. 부자인 거지 뭐. 본인 시간만 제일 많은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제발 이러지 마시고 등차 수열의 구성요소 뭐야? AND니까 AND로 밝혀서 쓰세요. 내용을. 자, A 플러스 몇 D? 4D죠. 4칸 띄었습니다. 자, A 플러스 4D가 3이고요. A 플러스 몇 D? 8D가 11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연립하시면 우리 엄마도 풀 수 있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제발. 자, A 플러스 똑같은 으로 생략. 미지수 몇 개? 2개, 식 2개짜리예요. 식 2개 나오죠. 알겠습니까? 미지수 2개, 식 2개짜리의 문제예요. 오케이? 자, 그럼 N이 알려줬으니까. 그럼 너는 몇 D? A 플러스 4D고요. 너는 몇 D? A 플러스 7D가 되네. 자, 그럼 32구니까 2A 플러스 얼마가 돼요? 11D가 32다라고 푸실 수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너는 A 플러스 몇 D? 9D고요. A 플러스 11D니까 오케이? 우리는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겠네요. 선생님 이렇게 푸는 연습 필요 없는 거 저 아는데요? 그럼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까? 계산을 한 줄이라도 줄이는 연습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여기다가 A 플러스 9D, A 플러스 11D. 착한 어린이 되지 마시고 빨리빨리 하는 어린이 되세요. 빼시면 9D가 얼마가 돼요? 18이 되므로 D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고요. 그렇죠? 오케이. 자, D가 2면은 22니까 넘어가시면 A는 5겠네요. 그렇죠? A는 5고요. 자, D는 2. 어떻게 쓰셔야 돼요? 2에다가 1 넣으면 5 나와야 되죠? 플러스 3입니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다른 방식으로 풉시다. 이렇게도 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던 거지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1반항 얼마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탈락. 2n-7이요. 보자마자 2n-7이요. 맞지? 2n-7. 어이씨, 계산을 내가 그렇잖아. 야, 나 진짜 안 볼게. 내가 2번 몇 분만 해볼까? 그래서 아까 풀었잖아요. 아니, 넘어갔잖아! 선생님 들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숫자를 다 기억해? 2번 얼마냐? 마이너스 4n 플러스 얼마입니까? 6이네요. 아니잖아. 마이너스 4 플러스 34잖아. 씨. 맞지? 오케이? 보고 바로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방학 때 하신 분들은 제가 계속 그렇게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얘들아 5항부터 9항까지 그치? 얼만큼 변했냐? 4만큼 변했어요. 즉 항이 몇 개 띄었어요? 4개 띄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5항부터 9항까지 하나, 둘, 셋, 4개 띄었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얘가 항이 몇 개 변하는 동안 4개 변하는 동안 그렇죠? 4D 변한 거죠? 얼만큼 변했어요?
값은 8만큼 변했으니 하나당 얼마씩 변했어요? 20 변했어요. 그쵸? 선생님 1313 변할 수 없잖아. 1차식이잖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야? 2n이고요. 5는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7이 되겠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 진짜 싫어해. 나 진짜 싫어해. AM은 B고 AN은 Q인데 뭐 이런 거 졸라 싫어해. 그럼 뭐야? n-n분의 뭐 P-Q가 씨발 이래놓고 공식 꺼져 씨발 안 써 새끼야. 안 써. 알겠습니까? 뭐 이따 이거 필요 없어. 알겠어요?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도 있어. 뭐 하는 거야? 아니 항이 몇 개 변했냐에 따라서 몇 칸 뛴 거야? 15칸 뛰었죠. 그렇죠? 15개가 뛰어넘었네요. 그렇죠? 그럼 15D 변할 동안 얼마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60이 변한 거죠. 하나당 얼마씩 변한 거예요? 마이너스 4씩 변한 거니까. 마이너스 4n에다가 5는 얼마 나와야 돼? 14 나와야 되니까 5는 얼마 나와야 돼? 14가 나오게 만들어주시면 끝나네요. 알겠습니까? 만들어 해보세요. 항이 몇 개 변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 있는 것 같아. 수식화라는 걸 전혀 못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돼? 아니 뭐 이게 더 크다고 하자. 뭐 하면 돼? m에서 n을 빼. 그렇잖아. 이게 n번째고 이게 n번째야. 그렇잖아. 아니 근데 얘기할 거야. 이 뒤에다가도 똑같이 쓸 건데 등차의 비주얼라이제이션, 등차를 시각화하면 그냥 수직선 사이에 이렇게 등간격의 점들을 우리는 등차라고 말할 수 있어. 왜냐면 이 길이가 어때? 다 항상 같지 않나? 그렇지? 등차 시각화하면 이거야.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여기가 n번째고 여기가 n번째면 이 길이가 얼마야? n-n이겠네. 그럼 나온 값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P에서 Q. 그걸 뭐라 그래? 등차라고 부르는 거야. 공차라고 부르는 거야. 뭔지 이해하시겠어? 이걸 이렇게 해놓고는 막 공식에 미친 것 같아. 난 그래서 수험가가 싫어. 존나 호들갑이야. 쌤 이건요? 배우신 분 할 수 있지. 몇 번째야? 3, 2, 1. 나중에 할 거야. 괜찮아. 몇 번째야? 내가 이걸 위해 참 많이 훈련시킨 것 같은데 평소에 대답을 안 하시. 근데 이런 거야. 평소에 대답을 하셨으면 내가 조금 느려도 괜찮아. 좀 더 연습하면 될 거야. 평소에 대답을 안 하면 쉽게 평소에 연습을 하는지 연습을 안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보이는 거 말고 뭐 어떻게 독심술을 써? 6.5항이죠? 더해서 나는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알았어. 뒤에 가서 할게. 이거 몇 번째 항은? 11번째 항은 얼마고? 25고. 6.5번째 항은 18이고. 지금 몇 개 띄고, 나중에 하자. 자,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선형성. 갑시다. 첫째 항이 8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에서 처음으로 의미되는 항은 몇 항입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얼마가 돼? 91이 되죠. 제가 처음으로 0이 되는 거죠. 이거 뭐 잘 나오는데 여러분 잘 틀리시죠? n은 뭐야? 3분의 91이다라고 생각해요. 30점 얼마니까? n이 얼마가? 31이 되죠. 그렇죠? 계산 좀 잘못하면 그렇잖아. 30으로 썼다가 쌤 들었습니다. 그래. 어떡하겠니? 자, A항과 A8항의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서로 다르면 A6항이 마이너스 n 등차수열의 AN의 제10항은요? 이건 어떻게 풀죠? 미지수 몇 개? 2개. 식 몇 개? 2개. 식 2개 내면 돼. 하나 있네. 하나만 더 뽑으면 되네. 얘를 뽑으면 되겠네. 그렇지. 너 뭐라고 써야 돼? A 플러스 몇 D? D. A 플러스 몇 D? 7D.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른데 뭐 하고 싶어? 절대값이 같아. 너가 3이고 너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럼 뭐 하고 싶냐? 더 하고 싶지. 왜 안 더 하고 싶니? 더 하고 싶어지지 않니? 뭘 만들면 좋아하니까? 0을 만들어야지. 뭔지 알겠어요? 그럼 얼마가 돼요? 됐죠? 알겠습니까? D는 얼마야? 4인가요? 마이너스 4인가요? 그렇죠? 마이너스 4. N 플러스 6 넣으면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니까 6 넣으면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니까 얼마냐? 졸라 헷갈리네. 20인가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물론 뒤에 가서 지금 할까요? 지금 하나씩 할까요? 뭐냐면은 저는 이런 말들 자체가요. 이런 표현 자체가 저한테는 이렇게 읽히지 않고요. 어떻게 읽히냐면 저한테는 진짜 이렇게 읽혀요. 저는 고유수학도 얼마 전에 이렇게 가르쳐줬거든요. 고유수학 어떤 무슨 모의고사 문제도 그 표현 보이면 이게 보이지 않니? 라고 가르친 적이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 이게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값이 같고 그쵸?
그 다음에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 얘기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럼 두 개 사이에 가운데에 뭐가 지나가요? 0이 지나가겠구나 라고 보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웬만하면 전부 다 시각화, 함수화, 그래프화. 이게 사실은 몸에 많이 밴 상태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고유수학도 계속 이래 써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둘이 같으니까 두 개를 뭐 하면 돼요? 더하죠. 더하면 얼마가 돼요? 0이 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가운데가 0이라는 것 자체가 더하면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직선화를 하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몇 번째가 돼요? 두 번째고 여기 여덟 번째예요. 그럼 여기 얼마예요? 가운데 어떻게 구해요? 가운데 어떻게 구해요? 자, 이제부터 저랑 따라 하시는 거예요. 가운데 어떻게 구해요? 더해서 나누기 2요. 제발 숙고하지 마시고, 오케이? 제발 3초간 머뭇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가운데는 무조건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더해서 나누기 2. 얼마 몇 번째예요? 다섯 번째 얼마야? 0이 되겠네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섯 번째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안 생겼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5항이 0이고 6항이 마이너스 4니까 공차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n이고요. 5는 20이니까 이렇게 보는 게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처음 보는 거 아니니까 중간중간 섞어 얘기할 텐데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이 뭐가 낫고 어떤지를 다 모아놨어요. 알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자면 기출의 아이디어였을 때 그 유형 분석할 때 쫙 예시 문제로 제가 생각하는 8가지 주제가 있어요. 등차 등비는 8가지 안에서 모두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슈 1부터 이슈 8까지 그거는 다 공개되어 놨어요, 내가. 야, 임마 기출 수업이란 이런 거야, 임마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다 그 기출 문제는 아니고 다 기본 문제들 수준에서 8가지 분석을 써놨는데 기출 문제도 있어요. 이번에 OS 개정할 때 통째로 옮겨왔어요. 거의 통째로 옮겨왔어. 너무 어려운 거 빼고 야, 이 정도는 배워야지. 알겠습니까? 자, 다음입니다. 네,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뭐 주의만 하시면 돼요. 그냥 뭐 자주 나오는 건데 주의만 하시라. 자, 뭐야? 25 사이에 10개죠. 자, 그러면 이게 10개인데 우리가 수열을 뭘로 잡으라고? 요렇게 잡아서 푸는 거다. 이런 거죠. 총 몇 개다? 12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넌 몇 칸 뛴 거야? 11칸 뛰었네요. 자, 첫 항 12번째 항 몇 칸 뛰었어? 11칸 뛰었어요. 요게 해야 돼요. 알겠어? 11D. 알겠습니까? 11D 증가하는 동안 얼마가 증가했어요? 33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하나당 얼마씩? 3씩 증가했겠네요. 그렇죠? 그럼 뭐야? 3n-1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공차 D 얼마예요? 3이고요. 맞잖아요. 여기가 3씩 움직이면 여기 안에도 다 뭘로 움직여요? 3으로 움직이니까 요 수열의 공차도 얼마가 돼요? 3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X6은요? X6은 사실 몇 번째를 구하는 거예요? 요렇게 바뀐 수열에서 X6 몇 번째를 구해요? 7번째를 구하는 거니까 7 갖다 넣으면 답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안 어려우시죠? 얘들아. 얘는 뭐만 주의하시면 돼? 개수만 잘 세시면 되는데 아는 거 같지? 여기 뒤에다 하나 더 붙인 문제를 넣어놨어요. 펀치라인에. 그러면 애들이 또 이런다고. 알겠습니까? 펀치라인 그런 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등차 수열의 점화식. 그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일반항이에요.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반항이고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점화식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죠. 점화식은 무슨 식? 물 붙이는 거 말고 점화식은 점점 변화하는 식. 이렇게 다들 표정이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걸까? 모른다고 해줘.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점화식, 그러니까 나열도 있고요. 일반항도 있고 점화식도 있어요. 총 3가지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래프도 있으니까 뭐 그래프로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등비는 무슨 그래프일까요? 배운 바에 따르면 생각해서 말하면 돼요. 그건 뭐 외울 필요 없고 지수함수 그래프예요. 왜냐면 곱하기 계속 되면 이 n승이 나오니까 아래 n승 그래프니까 아 지수함수구나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비는 별로 특징이 없어요. 왜요? 지수함수가 복잡한 함수라서요. 오히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두 번째는 점화식이라고 표현하는 방법 중에 점화식이 있는 거고 점화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항과 항 사이의 관계죠. 다음 항과 전항 사이의 뭐다?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차가 일정하다라고 쓸 수 있잖아. 차가 얼마야?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공차가 3이다라는 거죠. 그럼 B가 일정하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B가 뭐 하는 거야? 일정합니다라고 쓸 수 있네요.
그쵸? 외우실 필요가 별로 없잖아. 그냥 그대로 써도 된다고. 얘를 그냥 정리한 게 이거고, 얘를 뭐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우리가 이걸 등비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등비만 표현하는 방법은 이것도 있어요. 이게 뭐가 돼요? 야, 얘랑 얘랑 나눴더니 유정하네, 같네. 그쵸?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다고. 알겠습니까? 저도 잠깐 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튼 이렇게 쓴 거를 우리가 등차수라고 여기다가 이제 뭐만 주어지면 돼? 뭐 첫째 항만 얼마다라고 주어지면 이제 풀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점화식적 표현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자, AN이 1이고 AN 플러스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3이다. 제가 점화식까지 한 방에 할게요. 그때도 안다고 생각하고 할게요.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요? 얘를 뭐라고 읽으라고? 아까 개념에 딱 세 글자라고 써 있었는데 뭐라고 읽으면 되지? 잡았다. 얘를 뭐라고 읽으면 돼요? 어떤 항이라고 읽으면 되죠. 얘를 뭐라고 읽어요? 다음 항이라고 읽어요. 그냥 너희들이 읽어봐. 뭐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어떤 항에다 얼마? 3을 더하면 뭐가 돼? 다음 항이 되더라 라고 했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방학 때 했던 것 중에 또 하나 더 있는데 중요한 내용 뭐지? 얘를 이렇게 써도 같죠? 당연하죠? 이항한 건데 노란 걸로 쓸까요? 흰 걸로 쓸까요? 찍어봐. 방학도 안 들었으니까. 흰 거예요. 자, 왜요? 다음 항을 여기다 두고요. 전항을 여기다 두세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읽어서 그래요. 다음 항은 전항에다 뭘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읽지. 다음 항은 전항을 뺐더니 어떻게 된다. 라고 읽지 않아요. 읽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점화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점화식 문제도 나중에 제가 책을 다시 썼거든요. 완전히 다시 썼는데 교과서나 뭐 이런 내용 갖고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들은. 오히려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한 항을 저쪽에 나머지 항을 이쪽에 이런 식으로 몰아난다든가 치환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예 진짜로 개념서처럼 다시 썼어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 다시 썼기 때문에 그때도 설명드리겠지만 지금부터 시키면 더 좋죠. 알겠습니까? 한 항을 이쪽에 다음 항을 저는 이렇게 읽으면 돼요. 다음 항은 어떤 항에 3을 더한다. 그렇죠? 이렇게 읽는 거기 때문에 한 항씩 갈라서 쓰셔라 라고 했습니다. 여튼요, 얘는요 등차 수열이고 AN 얼마가 돼요? 3N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32, 30 이것만 갖고 하시면 안 되죠? 이건 뭐예요? 이 다음에 나온다고 안 하실 건가? 그럼 한 방 해버리지 뭐. A하고 B하고 C하고 있는데 등차래요. 그럼 이게 성립하죠? B는 2B는 뭐야? A 더하기 C가 성립하죠. 그렇죠? 이유는 사실 이거죠. 얘 뭐가 돼? 산술평균이니까. 맞습니까? 너랑 맞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야? 어떤 항과 그 다음 항을 뭐 한 거야? 더하면 뭐가 되더라? 가운데 항을 몇 배 한 거야? 2배 하게 되네. 이게 무슨 뜻이야? 등차중항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렇죠? 너는 뭐다? 등차다라고 알려준 거야. 등차라고 선언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쓰시면 돼? 마이너스 2n에다가 얼마야? 플러스 34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밑에 거는 식으로 쓰시면 되죠. 3n-1이 100보다 큰 거. 두 개 같은 거 구하시면 되니까 너희들이 계산하시고 등차중항으로 넘어갈게요. 자, 방금도 설명했지만 등차중항. 자, 등차중항은 개념 자체는 A, B, C가 있는데 이 B는 A 플러스 C인 거, B는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C인 거를 우리가 등차중항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아무수열이나 세 개를 만드신 다음에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너가 나오더라라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등차에 시각화를 하시면 뭐가 돼야 돼요? 수직선 위에 일정한 간격의 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직선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있는 수열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항과 요항의 가운데는 어디 있어요? 더해서 나누기 1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가운데를 찾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개체 수열일 때 했던 말이긴 한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좀 바꿔 설명할 수 있어. 규칙을 규칙적으로 적용하면 규칙이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어디에나 규칙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등차 수열이야? 2개씩 건너뛰면 등차야 아니야? 등차예요. 그렇죠? 오케이? 지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때는
한 개 건너뛰어, 두 개 건너뛰어, 세 개 건너뛰어, 네 개 건너뛰어. 그럼 규칙성 있어 없어? 있어. 그치? 이거 개차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차를 안 배워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말은 필요 없지만 어쨌든 규칙을 규칙적으로 적용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두 개 건너뛰고 하나 빼고, 두 개 건너뛰고 하나 빼고 이래도 등차고요. 더하기로 넘어가셔도 등차가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증명은 생략 해줘요. 아니 뒤에 가면 해요. 등차 더하기 등차는 등차라는 것까지 다 하니까 걱정 마시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시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뭐가 유리한지 문제에 넣었다고. 알겠니? 니들이 그걸 못 푸는 이유는 이렇게 안 보여서 그런 거야. 이렇게 보세요 제발. 알겠습니까? 그 2000년대 중반인가 2010년대 중반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예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까?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중앙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가운데를 찾는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1번. 자 그러면 우리가 중앙 문제는 전부 다 시그널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시그널? 중앙으로 푸세요. 뭐야? 항이 몇 개일 때? 3개면 시그널이. 항이 3개면 뭐 한 거야? 중앙 쓰라는 시그널입니다. 알겠습니까? 1번은 이거고요. 자 그러면 항이 4개면요. 중앙을 쓸 수 있습니까? 처음 배우시는 거 아니니까 이따 문제 보기 전에 항이 4개면 중앙 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왜죠? 제가 삼각함수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홀수 개수는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 얘들아 오늘 틀린 거 다 가서 복습해. 홀수 개수는 가운데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되나? 홀수 개수는 가운데가 있지. 왜냐면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 이 지식이, 이 정보가 시각화에 실패한 거예요. 홀수 개수면 가운데가 있어요. 왜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항상 그랬잖아. 그렇지? 이게 짝수개고 짝수개잖아. 짝수개가 되면 가운데 하나가 생기면 홀수, 그렇지? 가운데 하나가 생기면 당연히 뭐 2n 플러스 1이야. 일종의 시각화를 하면 이게 n개고 이게 n개고 이게 한 개라면 2n 플러스 1처럼 되는 거 아닌가? 홀수 개수면 당연히 뭐가 존재해? 가운데가 존재한다고. 뭐 항이 5개 주어지면 중앙 써? 써야지. 가운데가 있는데. 그치?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n개고 이게 n개야. 그치? 그러면은 가운데가 존재해? 가운데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짝수개수는 가운데가 없어. 그치? 이해돼? 그럼 홀수개수다. 그럼 가운데를 중심으로 뭘 하면 돼? 대칭성이 있는 문제들은 대칭성으로 풀어가면 되고 이런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수업 시간에 뭘 이렇게 던지는 말들이 교과서적 개념을 내가 묶어는 막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 그렇잖아. 그거야 정말 알겠지. 그러면 그거를 가공하고 재석한 실전 개념 수준에서 너희들이 이거를 빨리 로딩할 수 있는가? 아니, 항이 4개면은 이제 뭐야? 중앙을 기본적으로 쓸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보통의 풀인데 하지만 뭐예요? 중앙을 쓸 수 있죠. 그게 뭐예요? 가상의 가운데 항을 잡아놓고 푸는 풀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중앙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등차수열은 세수의 합이 12이고 곱이 48이래요. 자 그러면 A와 A 플러스 D와 A 플러스 2D를 다 더하니 얼마야? 12이고 곱이 48이다. 미지수 몇 개? 2개? 식 2개짜리니까 당연히 풀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풀어놓고 맞았고 야씨 맞았다라고 좋아하시진 않겠지만 안 좋아하시지 않기를 바랄게요. 그렇죠? 자 어떻게 푸는 거죠?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로 풀면 좀 그렇죠? 맞죠? 좀 그런 거죠. 요거는 12, 요거는 48이다. 자, 이렇게 풀면 좀 그렇고 뭐라고 푸는 게 좋아요? A 등간격이야, 등간격. A 플러스 D 어디 잡으라고? 여기에 잡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뭐라? A 마이너스 D 자, 플러스 A 플러스 D라고 잡으면 12고요. 그렇죠? 그럼 3개 곱하시면요.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라고 하면 얼마다? 48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 두 개의 미지수와 식개수가 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가능은 둘 다 가능한 방법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제대로 정리하려면 아래풀이가 위풀이보다 우월한 점이 뭐예요? 왜 하라 그랬죠?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계산이 빨라지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계산이 뭐 빨라지는 거 하나만 갖고 그러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걸 쓸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어디서 자꾸 고민하고 이상한 생각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기본기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기본기 정리는 이런 것까지야. 알겠니? 오로지 뭐밖에 안 돼? 이거 해도 미지수 개수 뭐 달라지는 거 없어. 근데 뭐야?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3A가 얼마야? 12가 되고 A가 얼마야? 4네. 그렇잖아요. 오로지 뭐밖에 없더라? 계산 빨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쵸? 이해됩니까? 그럼 하나가 얼마야? 4고 하나가 4 플러스 t고 하나가 얼마야? 4 마이너스 t가 되고요. 곱하시면 당연히 또 빨라지네? 뭐가 빨라져? 와, 씨, 합차 아니냐? 그치? 계산이 빨라지는 거 외에는 별게 없다고요. 계산 좀 똑바로 해. 10이잖아. 4 마이너스 4 플러스 t고 얼마겠냐? 이겠지 뭘. 알겠니? 여기서 제발 그 착한 어린이들처럼 돌아버리겠네. 야, 16 마이너스 12도 봤어. D는 D가 2면 뭘 구한 거야? 2, 4, 6을 구한 거고 D가 마이너스면 뭘 구한 거야? 6, 4, 1을 구한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냥 여기서 보고 대충 빼서 더해서니까 2, 6 끝. 됐지? 이해하고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자, 둘레의 길이가 36인 직각삼각형의 알파, 베타, 감마가 뭐 어쩌고저쩌고를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건 뭐야? 이거죠?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쓰시는 건가? 등차수를 이루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뭐라고 쓰면 돼? 너 A 플러스 T, 너 A 마이너스 T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제일 긴 거 여기다 놔야 되죠. 그거는 그렇죠? 여러분이 아실 테니까. 오케이? 요거 가지고 36 때리시고 알겠습니까? 그럼 너 얼마야? 12 마이너스 T, 12 플러스 T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뭐 해보시고 넘어갈게요. 이거 얼마냐? 10이니까 90이냐? 뭐냐? 아닌가? 아, 씨발 모르겠다. 자, 넘어갑시다. 다음이요. 세항의 합이 15고요. 세제곱의 합이 83인 등차수열의 첫 장부터 세항까지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할까? 모르겠다. 좀 이따 하자. 그 세항의 합이 15고니까 하나가 뭐야? A, 하나가 A 플러스 T, 하나가 뭐야? A 마이너스 T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이렇게 더하시면 얼마야? 15니까 하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가 뭐야? 5 플러스 T, 하나가 5 마이너스 T다. 하나가 5. 그렇죠? 제곱의 합이 83이니까 제곱해서 뭐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화이팅 해보시고 오케이. 다음. 하잖아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얘 몇 배 한 거 같아? 2배 한 거 같죠? 이거 두 개 더하시면 뭐야? 2A3이니까 더하시면 얼마야? 3A3은 33이다. 그래서 A3은 11이다 계산하시는 거고요. 369가 뜨면 뭐야? 가운데가 6이겠구나. 그러니까 더해서 나누기 2는 여기서는 거의 그 기본 소양이죠. 더해서 가운데를 발견하는 거죠. 그럼 너 가운데가 얼마야? 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알겠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얼마야? 3의 6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알겠습니까? 뭐 뒤에 나오는 합에서 이미 여러분 보시죠. 3의 4는 얼마야? 27겠구나라고 보시는 건데 요 다음 주제인 합가서 확실히 한 번 더 정리하시고 합가서 확실히 정리하시고 요게 핵심입니다. 첫 항부터 4항까지 합이 40이고 둘째 항과 셋째 항의 곱이 첫째 항과 넷째 항의 곱보다 8이 더 큰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넷째 항까지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미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인데 왜 못 풀죠? 그렇죠? 계산만 빠르면 되겠죠. 여러분의 손만 빠르면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A 더하기 D 계산이 괴로우니까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2D 야 역시 나는 식을 잘 세웠어. 이러면 되나? 왜지? 더해도 뭐가 안 사라져? D가 안 사라지잖아요. 계산 빠르려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더해도 D가 안 사라지니까 이렇게 세우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괜히 꼬아놓는 거죠. 그럴 바에 뭐가 차라리 똑똑한 거야? 이게 차라리 똑똑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다 더하시면 40이니까 4A 플러스 얼마야? 6D가 얼마야? 40이고요. 2항과 3항의 곱식 A 플러스 D와 자 A 플러스 2D가 했더니 첫째 항과 4항의 곱보다 뭐야? 8이 더 크대요. 누가 크대요? 얘가 8이 더 크니까 어디다 둬야 돼? 얘가 둬야 되지. 그렇죠?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연립하시면 나오니까 오케이 화이팅 해보시고 알겠습니까? 자 얘도 우리가 중항을 쓸 수 있더라가 핵심입니다. 지웠네. 저기다가 계속 차곡차곡 채우려고 그랬는데 자 중항 쓸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쓰죠?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못 쓰니까 맞습니까? 차라리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여기 사이에 뭐가 있더라? 존재하지 않는 하나를 두십시오. 그냥 존재하지 않는 하나를 두시고 얘를 뭐라고 잡으면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D라고 잡고요. 오케이? 가운데 항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짝수가 되면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오케이? 가운데를 그냥 존재하지 않는 A로 두시고 얘를 뭐라고 두면 돼요? A 마이너스 D라고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A 플러스 2D? 아니죠.
그쵸? 일부러 그림까지 그려드리는 거야. 마이너스 D 얼마큼 띄는 거예요? 2D를 뛰게 만들었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뭐 한 거야? 이렇게 본 거야.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이거야.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그냥 에이씨, 보조 눈금 하나 더 그어라. 뭐 이런 거야. 그지 않냐? 보조 눈금 하나 더 그어서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너가 D야 이번엔. D, D니까 너 A 마이너스 D하고 A 플러스 D 하면 D, D니까 너의 A 플러스 몇 D가 돼야 돼? 3D가 돼야 돼.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를 뭐라고 쓰면 돼? A 플러스 3D. 여기 2D만큼 떨어진 거거든. 그럼 이쪽은 이제 뭐가 되면 돼? A 마이너스 3D가 되면 되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설정하시면 유리한 게 뭐야? 이렇게 세웠던 식이 이렇게 되면 뭐야? 더하시면 얼마가 돼? 40이 되니까 더하면서 대칭으로 싹 날아가게 되고 4A가 얼마? 40이니까 A가 얼마다? 10이다라고 뿅 하고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첫째 항과 둘째 항과 셋째 항 곱이 둘째 항과 셋째 항의 곱이 맞습니까? 첫째 항과 넷째 항의 곱보다 어이씨 D는 10인데 바보같이 이씨 미수 줄여놓고 얘가 8이니까 뭐가 돼? 또 하차로 행복한 하루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뭘 이용한 거예요? 대칭을 이용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203번은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OS 뭐 다 풀어드리면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203번이 제가 제시하는 문제예요. 2014 왜 이렇게 풀어야 합니까? 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쵸? 현장에서 왜 이렇게 써야 합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 기억도 안 나고 그렇잖아. 실전이 안 돼요. 근데 OS는 명백하게 실전 개념이고 자, 이 문제를 보고 현장에서 야, 4개짜리 중앙 문제니까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를 써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던지는 겁니다. 2014년 4월 나형 20번 문제고 X제곱 마이너스 그래프가 K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날 때 X좌표를 A1, A2, A3, A4라고 하고 순서대로 등차했어요. 아, 4개짜리 등차네. 그럼 뭐야? 넣고 시작하면 되지롱.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뭐 하시면 돼? 식 2개 뽑으시면 끝나겠네요. 맞습니까? 네, 어떻게 뽑죠? 너랑 그 다음은 뭐가 돼요? 그 다음은 여러분 이슈가 뭘로 넘어가냐면 내가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 아냐고 하는 건데 혹시 이 얘기를 아는지를 점검하시면 돼요. 흰색하고 노란색이 서로 다른 그래프인 건 알아요? 네, 흰색은 뭐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9. 노란 건 뭐 해야 돼요? 밑에 거를 꺾어 올렸으니까 꺾어 올렸다는 게 마이너스를 곱해야 꺾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요? 됐죠? 됐네요. 넣고 알겠습니까? 2개가 뭐야? K로 같으면 1번이고요. 너와 뭐가 같아요? 얘를 어디에 넣은 거? 마이너스에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에 집어넣은 게 뭐야? 같다라고 식을 쓰면 끝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지금 뭐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나온다. 여기 넣어도 돼. 네 편한 대로 넣으면 되는데 여기 넣고 여기 넣지 말고. 그럼 의미가 없잖아. 이거 하나 넣으시면은 식두개로 끝나겠어. 알겠습니까? 화이팅! 등차수열의 합 이거 개념은 거기 써 있죠. 좀 웃기지만 얘가 등차수열의 합의 개념이에요. 얘를 구하는 것이 등차수열의 합을 진짜로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등차수열의 합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오케이? 뭐죠?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랑 더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볼게. 10개를 곱한 다음에 2를 나눈다. 뭐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A라고 쓰고요. 뭐 A라고 쓰시는 건데 저만 A라고 쓰는 편인데. 책들에 A라고 쓰는 책이 있어요. 어쨌든 마지막 거 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10개를 다 더하는데 그러면 이제 몇 개를 곱해야 돼요? 2개를 묶은 거잖아. 그러니까 몇 개야? n개를 곱하는데 나누기 2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죠. 등차수열 합공식이 뭐예요? 라고 하면 진짜 제가 여러 번 겪은 거예요. 그럼 또 까먹었는데요. 30초 줄 테니까 생각해 볼래요? 이건 진짜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1부터 10까지 얼마예요? 55라고 말할걸? 그렇지 않나? 그렇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얘를 2가지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2가 누구 거냐에 대한 분석이죠. 첫 번째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이해한 방식,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랑 더해. 이렇게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11이야. 그 다음에 2랑 얼마랑 더하죠? 9랑 더하죠. 그쵸? 알았어. 써드릴게. 1, 2, 3, 4, 8, 9, 10. 이렇게 더하겠죠? 이렇게 더하면 얼마가 돼요? 11이고, 이렇게 더하면 또 얼마가 되죠? 이렇게 되면 11이야. 그쵸? 이렇게 더하면 다 똑같은데, 그게 몇 개 있어? 2분의 n 세트가 있어. 맞잖아. n개가 있는데 2개가 한 세트니까. 그렇죠. 2개씩 한 세트니까요. 10개에서 5세트가 있어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나는 초점을 어디다 주겠다는 거예요? a 플러스 l이 뭐함? 일정함에다 두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일정함에다 두겠다는 거고, 이거는 무지무지 중요한 특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걸 보고요, A6과 A7을 더해도 32구나라는 걸 바로 생각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할걸? 연습을 많이 하지 않는 이상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왜요? 아니 A5랑 A8을 더하나, A6과 A7을 더하나, 두 개를 더하나 어때? 항상 같겠죠. 일정하시겠죠.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가 A면, 너가 A 플러스 3D면 이게 볼 필요도 없어. 야, 얘랑 뭐랑 더했다고. 근데 여기서 얘는 뭐가 된 거야? 더하기 뒤했지. 여기서 얘는 뭐 한 거야? 빼기 뒤했네. 그럼 두 개는 당연히 뭐 하겠어? 더하기 뒤 한 번, 빼기 뒤 한 번 했으니까 당연히 같겠지.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잘 안 보여요? 얘를 보고 이게 A6, A7구나. 또 잘 안 보일 수 있고요. 오케이? 더 많이 당겨 놓으면 뭐가 될까요? 이건 진짜로 또 기출했던 것 같아. 예. 지금 무슨 말이냐면 A5, A8이니까, 자, A5, A8이니까 A6, A7은 봤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게 몇 개 나올까요? 몇 개 나와요? 지금 똑같은 거 몇 개 나올까요? 6개밖에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구할 때. 왜 뭐가 안 보여요? A5, A8, A4, A9. 그쵸? 3, 10, 2, 11, 1. 더 있어요? 없잖아요. A0이 없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A1까지밖에 안 나오죠. 알겠습니까? 개념은 이거예요. 개념은 이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못 쓰니까 자꾸 문제를 어려워하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분석하실 수 있죠. 어떻게 분석하면 좋겠다? A 플러스 L의 일정함으로 얘를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이게 굉장히 뭐가 돼요? 중요한 특징이 되더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런 건 어쨌든 요건 특징을 볼 때 쓰는데 요렇게 분석하실 수도 있죠. 자, 이거는 뭘 보겠다는 겁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죠? 첫 번째 것 끝에 거 더해서 나누기 위한 건 뭐야? 뭐라고 불러요? 평균, 가운데라고 부르죠. 이걸 우리가 평균이라고 부르고, 평균이 몇 개 있더라? n개 있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언제 쓰셨어요? 저랑 많이 쓰셨죠? 그쵸? 평균이 n개로, 그쵸? 우리가 몇 개가 나오든 간에 이거를 바보같이 구하지 않고 가운데 잡아서 네가 4개다 이렇게 봤었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평균이 4개 있더라로 구하실 수 있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너는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식을 읽으면서 바로 보여야 돼요. 식을 읽으면서 평균이 n개를 써 이럴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읽으면서 바로 봐야 되거든요. 계속 강조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너무 기억나요. 수능 특강을 이거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수능 특강 수요 문제를 다 거의 대부분 다 한두 줄 내로 풀었어요. 전부. 방금과 같은 방법을 풀면 돼요. 가운데 n개니까 너 얼마 해서 그냥 툭툭툭 풀었거든요.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 다 알아. 자기를 다 알아. 다 아는데 계속 그렇게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거든. 일부러 그랬어. 야, 수능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늘 다 아는 거야 하면서 계속 빨리 풀어줬다. 자, 풀 수 있겠어요? 딱 풀어온 거 보니까 웬걸 A, N, D 하나씩 잘 넣고 있는 거야. 이렇게 푸시는 게 아니라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이걸 보셨다고 한다면 얘가 얼마로 보이면 돼요? 135네요. 그쵸? 뭐야? 3A, 3으로 바로 보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 135니까 가운데가 어디 있어? A3고 A3에 몇 개 있어요? 3개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너는 얼마가 있는 거야? 3A 4고요. 너가 얼마야? 27이 되는 거고요. 그쵸? 너는 얼마가 되는 거니? 3A 6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뒤에 가시면 이거를 새로운 수열로 정의해서 푸는 것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자마자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고 모르시지 않을 것 같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더 공식이 하나 더 있죠. 자, 미안. 네, 그쵸. 자, 그래서 하나의 공식이 요거 말고 또 있죠. 요거는 지금 우리가 뭐 한 거예요? 1부터 10까지 더하는 방법을 해석한 거고, 요건 안 했네. 등차 수열의 합은 요거죠. 그쵸? n항까지의 합이라고 읽으시면 되죠. s는 서메이션이고. 그렇게 읽으세요. 진짜 진짜 정말 너무 부탁드리는 거야. n항까지의 합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겁나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다니까. A2에는 짝수 번째 항이지만 S2에는 짝수 번째까지의 모든 항의 합이에요. 짝수 번째 항만 더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또 변형하시는 거죠. 자, 2분의 n의 a 플러스 1 이걸 가지고 이제 변형하시는 건데 자, SN 몇 번째까지 합? n번째까지 합이니까 마지막 번째가 몇 번째가 되면 돼? n번째가 되면 되네요. 그렇죠? n번째 항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a 플러스 n-1d를 갖다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더라?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당연히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좋아요. 좋다고.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오케이? 자,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방학의 기억을 돌이켜보시면 등차 수열의 합은 보통 뭘로 구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시그마 An으로 푸는 게 제일 빠르죠. 그쵸? 왜? 시그마에다가 뒤에 몇 차가 떠요? 1차가 뜨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냥 뭘로 계산하시면 돼? 시그마 공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1번 시그마로 쓸 거예요. 자, 2번. 진짜 일반항 알고 등차 합만 안다면, 그쵸? 더 많이 쓰는 건 뭡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건 평균의 N개. 알겠습니까? 평균의 N개다 라는 거를 거의 기본 소양으로 탑재하십시오. 제가 탑재시켜 드릴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이것들로도 하고 저걸로도 해라. 아니면 계속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이렇게 풀어보라 라고 말씀드릴 때 잘 따라오시면은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얘는 언제 쓸까요? 언제 쓰던가요? 보통 언제 저걸 썼나요? 미수가 많으면 쓰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봐, 일반항도 구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미수가 있어도 이걸로 쓰는 편이에요. 아니 봐봐, 시그마 an 플러스 b 뭐 ak 플러스 b야. a 씨가 2분의 n에 뭐야? n 플러스 1 곱하기 a잖아. 그치? 플러스 bn 아니야? 씨, 어차피 뭐 미수 더 넣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나? 일반항 이렇게 자꾸 풀면 되잖아. 얘는 뭐야? 아씨, A에다 D에다 또 겁나 복잡하게 생겼잖아. 맞지 않냐? 나는 미지수에서 이렇게 푸는데 저는 언제 쓰겠니? 미수가 많을 때 쓰겠네. 그치? 자, 또 하나 더. 그냥 뒤에 나오는 거 다 까서 얘기할게. 또 하나 더. 언제 쓰겠니? 자, 자연수 존재 추론할 때 써.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선생님? 자. 내가 계속 얘기한 게 뭐야? 미지수 몇 개? 2개? 식 2개. 미지수 정확히는 3개인데 맞니? 자, 근데 미지수 개수와 식 개수가 안 맞으면 첫 번째 식 찾아가라고 했고요. 식 없으면 다음에 뭘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조건을 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미지수 개수가 10보다 많으면 첫 번째 식 찾아오시고 두 번째 뭐야? 조건을 푸는 거야. 자, 조건을 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방정식을 풀어요? 부정방정식을 푸는 거라고 했고요. 그렇죠? 부정방정식에 무슨 조건이 있더라? 정수 조건하고 실수 조건이 있더라. 자, 지금의 주제는 실수 조건은 아니니까 정수 조건은 뭐야? 한번 내가 나중에 다시 정리해 드릴게. 괜찮아. 해당하는 문제 보고 정리하셔도 돼. 알겠습니까? 그냥 너희들이 요거 말고 이런 거를 쓸 수 있구나. 즉 이런 거를 잊으면 안 되겠구나를 하시는데 제가 강조하는 건 잊으면 안 되겠구나도 있지만 웬만하면 안 쓰는구나 또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써 버릇하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막히면 뭐야? 써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열어두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고요. 자, 미안한데 막힐 때도 안 써요. 뒤에 가서 수요 심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막힐 때도 보통 안 씁니다. 알겠어요? 쓸 때 있어. 쓸 때 있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쓸 때 있으니까 알겠어요? 진짜 잘 보는 친구들은 막힐 때 안 씁니다. 자, 정수 조건은 뭐야?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예요. 자, 얘 존재 증명으로 보면 뭐가 돼요? 자연수죠. 그쵸? A가 자연수고 모든 항이 정수고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말 붙으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정수돼요. 너 뭐 돼요? 정수돼요. 그래서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죠. 보통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뭘로 나오시던가요? 약배수 추론으로 뜰 때가 많죠. 문제에 넣어놨으니까 느끼시면서 알겠습니까? 얘들아 뭐가 곱해져 있지 않니? BQ로 곱해져 있으면 아까도 나오지 않았냐? 약배수 추론입니다. 너는 너의 뭐고? 배수고 너는 너의 약수다. 그쵸? 아주 많이 말했던 거니까 좋아. 다 뒤에다가 해당하는데 콕콕콕 깔아놨으니까 오케이? 자, 원래 그런 거 아니냐? 그치? 먼저 쓱 개념 한번 잡고 자 문제로 직접 확인합시다 이런 거 하니까 걱정 마시고 알았어. 잠깐 펴줄게. 야 잠깐 펴줄게. 너희들의 표정이 좀 별로라서 얘들아 너희들 책 안 봤을 텐데 157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제가 그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등차, 등비, 수열, 합까지 기본적으로 다 끝내고 나면 한번 싹 정리될 거야. 미지수 3개짜리 식이죠? 1번 주제예요. 등차 수열을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1번을 미지수 3개짜리 식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식개수와 미지수 개수로 그냥 끝내면 된다는 겁니다. 자, 240번. 선생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미지수 몇 개고 식 몇 개예요? 4개, 식 4개죠. 수열 2개잖아. 그럼 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냥 풀면 풀려요. 알겠습니까? 3분 동안 풀래? 아니 5분 동안 풀래? 2분 동안 풀래의 차이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여기서 가장 핵심 조건은 내가 아까 말한 건데 넘어갈 거지롱. 그 다음은요. 158번 등차 수열의 분석적 이해 2번이에요. 등차의 선형성이라는 주제로 분석해놨고요. 자 3번 오른쪽 페이지 등차 수열의 합을 분석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써놨죠. 그쵸? 자 다음 넘어가시면은 4번 내가 지금 말 안 했는데 등차 수열의 합 분석 2차 함수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그 밑에 SA는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보통 이렇게 써요. 즉 N과 알파 또는 N과 K 미지수 2개로만 쓴다는 얘기고요. 넘어가시면 등차 수열의 합 분석 2차 함수 2번째 게 있어요. 2차 함수로 분석하는 건 2가지 방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넣어놨고요. 또 넘어가시면 방금 말한 거예요. 등차 수열의 분석적 이게 8번인 6번인가요? 6번이죠? 항번호는 뭐다? 자연수입니다. 항번호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도 뭐예요? 자연수예요. 그럼 정보가 없으면 뭐 쓰겠어? 미지수 추론 쓰겠죠. 자연수 추론 쓰겠죠. 미지수 모자르면. 왜? 항번호는 자연수니까. 그냥 자연수니까. 아무 정보 없어도 자연수니까.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그 밑에 250페이지 맨 밑에 그 제일 인상적인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250번 문제 맨 밑에 줄. 자연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D의 개수래요. 얼마인지 구하는 게 아니라 걔가 존재하도록 하는 D의 개수래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뻔하네. 추론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게 아니라요. 됐죠? 다 넣어놨고 다 내가 뒤에 가서 할 건데 뒤에 가서 모르겠는데요 라고 소리 하실 건데 그 전에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거니까 얘들아 윤곽을 잡으니까 이런 것도 하는 거야. 그치? 시그마로 구하는 게 맞아요. 시그마로 구하는 게 보통의 자세예요. 알겠습니까? 시그마로 구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 평균을 볼 것이고요. 자, 3번째 언제 써요? 미지수가 많으면 너 갖다 쓰실 준비는 하셔야 되겠는데 요거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쓰냐면 2분의 n에 n-1 이렇게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 근데 이러려면 수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쓸 수 있으려면. 알겠습니까? 제가 가르치긴 할 거고 왜 이게 유리한가를 분명히 보여드리긴 할 텐데 여러분이 실전에서 쓸 거다라는 제가 자신감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내 말은. 근데 아마 체화를 하시면 상당히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더라. 알겠어요. 자, 공식을 아는 것은 기본인데 생각보다 잘 안 쓴다라고 했고요. 보통의 문제는 대부분 다 가우스의 방법이 주로 쓴다. 가우스의 방법 뭐더라? 얘다. 대칭성을 주로 소모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계산 목적이면 시그마 쓰고요. 미지수 많거나 추론해야 되면 뭐 한다? 마지막 그 공식을 써야 할 때가 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204번 보겠습니다. 시간 별로 없으므로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아, 등비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등비 실패했네. 큰일 났네. 내가 오늘 등차에다 등비 일부를 딱 넣었는데 시간 안에 망했네요. 자, 얼마씩 돼요? 아니 미안해. 공차 얼마예요? 뭐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어. 공차 몇 개 항변했니? 8개 항 됐어요?
8개 항 1뛸 때 얼마 변했니? 16 변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AN을 뭐가 돼요? 2N에다가, 그렇죠? 2는 뭐 얼마가 나와야 돼? 5가 나오니까 1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보통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죠. 쭉 나열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시그마 KN1부터 N까지 2K 플러스 1 계산하셔도 되고요. 10까지. 됐습니까? 10, 11에다가 10이니까 답은 120 하셔도 되는데 시그마 생각이 안 납니다. 당연하죠.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AN이 뭐예요? 2N 플러스 1이죠. 맞습니까? 자, 그럼 너 얼마니? 3이고요. 너 얼마니? 21이네요. 그쵸? 자, 끝났네요. 3 더하기 21에다가 곱하기 얼마? 10 나누기 2 하시면은 총합이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이거 쓰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까? 참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잘 모르겠으면 안 되고. 뭐 첫째 항 알 수 있거나 끝항을 알면은 이걸 쓴다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하수들이나 그런 거고. 너무 당연하지, 씨. 나는 첫째 항 알 수 있는데 아까 딴 거 썼지롱. 시그마가 더 빠른데 뭘.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내가 이거 갖고 일반항 알지만 그냥 뭐 하셔도 돼?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평균 쳐갖고 구한 다음에 얘만 따로 더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뭐 하는 거지? 몰라, 쇼맨십이지 뭘. 그게 뭔 짓이야. 근데 뭐 이렇게 줬으니까 생각나는 거 해서 최대한 빨리만 하시면 되겠다. 됐나요? 오케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자꾸 내가 보여드리는 게 야, 존나 멋있지? 나 잘 풀어. 이런 거 하려는 거 아니고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들을 때 가치가 있는 거니까 너희들이 기본기를 좀 빨리 쓰는 훈련 같은 걸 하시면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분석 같은 게. 알겠습니까? 뭐 48이래요. 나도 이것도 비슷한데 봐봐라. 야, 15고 첫째 항이 15고 A는 15고 얘는 뭐야? S4가 얼마야? 48에다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렇지? 이렇게 써서 뭐 하겠어? 맞니?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빨라? 나열하라는 거거든. 난 이상한데 나열해야 돼요. 이게 정통이에요. 그냥 뭐 공식 몇 개로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아까 2차 존나 쉬운데? 야, 그거 되게 좋은데?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에 자꾸 이렇게 너무 골몰하지 마.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스킬이라는 이름 안 붙이는데 다 분석해서 나오는 거야. 이거도 마찬가지인데 야, 15면 플러스 얼마야? 6D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왜? 15랑 뭐랑 다 더했더니 얼마야? 48이라는 거네. 이해되니? 그러면 15부터 시작해서 내가 뭐야? 15 플러스 D, 15 플러스 2D, 15 플러스 3D니까 다 더하면 얼마가 돼? 아, 미안해. 60 플러스 얼마야? 6D가 되니까 너 얼마야? 48이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4개를 실제로 머릿속으로 나열하신 다음에 이 4개의 양이 얼마야? 48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얘를 2분의 이걸 쓰고 있으면 이상한 거라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15, 15 플러스 D, 2D, 3D 다 더하면 60 플러스 6D, 48. 오케이? 1번. 2번은? 그냥 끝난 것 같은데? 4개 항 딱 보는 순간? 매년 이래. 내가 매년 이러거든. 너 9야. 이거 알겠니? 모르겠지? 내가 아까 그랬어. 잘 안 적으시던데 다 안 적었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여기다가 적어. 다 더하면 얼마야? 48이지? 더한 거 어때? 같잖아. 일정하잖아. 일정하지? 아까 말했지? 이거 같고 이거 같다고. 그거 진짜 안 보일 거라고. 15가 보이면 여기 얼마야? 구해야 돼. 왜? 반 나눈 거거든, 48을. 그러니까 너도 24? 너도 24야. 항이 몇 개 안 되면 우리가 그렇게 쓱 보면 돼. 그러니까 한두 줄에 푼다는 게 이거야. 15고 48이야? 9. 너 9고? 그러면 뭐 되지 않냐? 15? 12? 맞나? 모르겠는데 얘 얼마야 이거? 더해서 24 나오면 되잖아. 그치? 15에서 9까지 떨어지려면 얼마에 떨어지냐? 13인가요? 11? 9 됐네. 이렇게 만들면 되지. 뭘 이렇게 뭐 S 얼마 뭘 쓰고 있어. 야, 어떤 선생님이 내가 있잖아 운동하면서 인강 듣는다고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이후로 SN은 2분의 N, EA 플러스 N-1를 써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라고 했거든. 동감이야. 그 식을 왜 쓰지? 아니, 어느 정도 실력이 붙으면 그 식을 쓰질 않아 거의. 그냥 나열해놓고 그냥 생각하는 거고 대칭으로 보는 거고 일정하다는 게 보는 거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수열적으로 내가 이거 어려워지면 이거 쓸 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그래.
알겠지? 뭐 일반항 구했으니까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돼요? 이거? 최대가 되나? 이거는 중요하지. 15, 13, 11, 9, 7, 5, 3, 1, 마이너스 1이잖아. 언제까지야? 마이너스 전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까지 합이 최대니까 뭐야? 아까 일반항 구했나? 안 구했나? 구하면 되지. 뭐야? 마이너스 2n 플러스 17이잖아? 얘가 얼마가 될 때까지야? 0보다 클 때까지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몇 항까지 합이 63이 돼요? 구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면 된다고? 야 48까지 왔잖아. 이거 되게 중요한 생각이야. 첫 항이 15거든? 48까지 왔어. 에라 힘내서 좀만 더 가본다라고. 야 진짜라니까. 이걸 왜 뭘 SL을 또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15, 13 그치? 그 다음에 뭐야 11, 9 이게 얼마야? 40 좀만 더 해. 얼마 안 가. 좀 줄어들긴 한데 얼마 안 간다고. 어차피 곧 뭐가 돼? 마이너스가 곧 나오기 때문에 얼마 안 간다고. 알겠습니까? 답이 몇 개 나올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러려면 좀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수식화해. 수식화해서 풀고 내가 제시하는 방법도 풀어야 돼. 알겠어? 수식화는 할 수 있지 않나? SN은 뭐야? 2분의 N에 2A 플러스 구했잖아 아까 2A 플러스 그치? 얼마야? 15니까 30 플러스 N-1 마이너스 2에서 계산해. 왜 그러냐면 이거 답이 몇 개 나와? 2개 나와. 어때? 여기까지 더하면 최대라고 했잖아. 이거 계속 더하면서 어떻게 돼? 그치 똑같아지고. 이거 계속 더하면서 어떻게 돼? 똑같아지고 이러잖아. 뭔지 이해돼? 선형성으로 이해하면 합 여기 부분하고 마이너스 상쇄 또 상쇄 이렇게 지워지면서 똑같은 게 두 번 나와. 2차까지 완벽히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풀으라고. n에 관한 몇 차식이 되니? 2차식이 되므로 걔가 어쩌고저쩌고가 63이 되는 거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올 수 있지.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이거를 예리하게 분석해 놓은 게 저 뒤에 가면 2차 함수 두 번째 주제예요. 최대값이 몇 번째 항에서 나오냐? 1개 나오냐? 2개 나오냐? 막 이런 거를 분석한 거거든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열을 하려거든. 적어도 끝까지 한번 해보시고.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나열을 못해서 어려울 거라고. 머릿속으로 쫙 나열을 다 펼쳐져 있는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좋아요. 근데 실제로 할 때는 야 대충 빨리빨리 해야지. 하지만 조심해야겠네. 저 뒤에 가서 대칭 하나 나오니까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어렵죠 생각이. 다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아씨 다음 시간에 하나 더 할게요. 자 이거 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주제 이름도 좀 외워주자는 거야. 미안한데 이거 약간 100% 내신형이거든. 오케이? 그럼 내신은 내신답게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빨리요. 알겠습니까? 내신답게. 약간 내신형입니다 이러면은 약간 그런 거야. 너희들이 이번 주 뭐라고 했지? 중간 테스트 때 틀려도 돼. 언제만 알면 돼? 시험 전주까지만 알면 돼. 정확하게 시험 전날만 알아도 상관없어. 맞지 않냐? 왜냐? 다시는 볼 일이 없어. 알겠어? 오케이? 완전 내신형이니까 저는 보통 이거 뭐라고 부르냐? 약간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틀린 말 아닙니다. 부분의 합이라는 뜻이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자고. S10이 얼마야? 100이고 S20이 400이다 라고 써봐야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자마자 그냥 뭐 대충 하면 답이 나올 거야. 그치? 알겠습니까? 왜죠? 미지수가 몇 개야? 2개고 식이 2개라는 생각. 알겠어? 이게 어쨌든가 먼저라고 했다. 알겠지? 하지만 풀이할 때 요것만 쓰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일반항도 모르겠고 맞습니까? 뭐 시그마도 어쩌고저쩌고도 안 되고 그럼 뭐 하면 돼? 2분의 뭐야? n에 10 2a 플러스 뭐야? 9d다. 얘가 100이고요. 맞습니까? 2분의 20에 2a 플러스 19d가 얼마야? 40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뭐야? 연립하시면 a가 나오고 d가 나오면서 맞습니까? 답이 나오겠죠. 뭐 맞지요? 아니야? 아닌 거야? 맞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푸실 수 있다는 거지. 좀만 좀 생각해 보자고. 그럼 내가 구해볼게. 그냥 구해볼게. 2a 플러스 9d가 얼마야? 10 약분하시고 2 곱하니까 얼마야? 20이다 라는 거고요. 맞습니까? 자, 얘는요? 자, 뭐 20 약분하고 20에다 곱하니까 40이네요. 2a 플러스 19d가 얼마야? 40이다.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구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뭐 연립하시면 9d가 얼마야? 20이다. 10d지 10d. d는 얼마다? 2가 되겠고. 맞습니까? 그럼 뭐 A는 1이니까
뭐야? 2n 마이너스 1이다라고 끝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an이 맞습니까? 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S30을 구할 때 똑같이 넣지 마시고 뭐가 좋겠어? 시그마 KN1부터 30도 가능하시고 맞습니까? 첫 번째 방법은 요거고 요거보다 더 좋은 방식은 뭐겠니? 첫 항 1이고 30번째 항 얼마야? 그니까 첫 항 30번 아파 30번째 항 얼마야? 알았어 59가 되겠지 그치? 더하고 얼마야? 39 이게 제일 빠른 방식이긴 하겠죠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하자고 하는 거는 제가 정리하자고 하는 건 이거거든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2a 플러스 9d였어요. 맞습니까? 자, 약분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래도 어디 보자. 다음은 얼마야? 2a 플러스 19d야. 자, 그러면 2분의 30 2a 플러스 미안해. 곱하기 2a 플러스 29d가 얼마냐라는 거잖아. 그치? 요렇게 일렬로 쓰고 나니까 얘가 얼마일 것 같냐? 얼마일 것 같아? 실전 아닙니까? 찍어봐라. 팍 하고 찍자. 야씨 얼마일 것 같아? 얼마야? 아니 10팡, 20팡, 30팡, 100, 400, 야, 100, 400 따오면 얼마일 것 같아? 900 아니겠니? 10의 제곱, 20의 제곱, 30의 제곱입니까? 당연하시겠죠. 자, 오케이. 자, 내가 이 약분을 안 하고 요것만 약분할게요. 여기 우변이랑 약분 안 해볼게요. 우변이 약분 안 하시면 얘가 얼마가 나와요? 5가 여기서 날아가니까 얼마야? 10a 플러스 얼마야? 45d예요. 맞습니까? 자, 얘랑 하시면 얼마가 돼? 20a 플러스 12지 얼마야? 190d가 돼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돼요? 15니까 30a 플러스 15 곱하기 29야. 졸라 괴롭네. 450에다가 15 곱하기 29 얼마냐? 15 곱하기 29야. 450에다가 15 빼면 되잖아. 435가 되겠네요. 15d가 되겠네요. 얘들아 15 곱하기 29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나는. 알겠니? 이 정도는 이제 고등학생들이면 누구나 좀 할 수 있자고. 알겠어? 극수가 27 이런 건 좀 괴롭지만 그래 29는 좀 행복하지 않나? 하나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 알겠니? 자, 그러면 10a 플러스 45d, 자, 20a 플러스 190d, 자, 30a 플러스 435d거든. 자,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자,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 100이죠, 그쵸? 자, 여기까지 더하시면 얼마야? 400이네. 됐습니까? 자, 여기 얼마야? 100이에요. 맞습니까? 여기 얼마일까요? 300이에요.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더하시면 최종적으로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900이 나오고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500이 나와요. 됐습니까? 사이사이가 전부 다 뭐가 되겠어요? 등차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이사이가 등차가 돼요. 뭔지 알겠어요? 자, S10이 얼마야? 100이고요. S20에서 S10을 빼면 얼마야? 300이고요. 맞습니까? S30에서 S20을 빼면 자, S30에서 S20을 빼시면 오케이? 자, 빼봐. 미안해. 이거 빼봐. 얼마야? 10A 플러스 얼마야? 130 야하 145D가 되고요. 맞습니까? 저 또 빼볼까요? 그럼 얼마가 돼요? 10A 플러스 졸라 계산이 귀찮네. 240 얼마가 돼요? 5D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맨 처음에 얼마였고요? 10A 플러스 얼마야? 45D가 되네요. 됐습니까? 빨간 거 집중하시면 똑같네. 얼마 차이 나니? 100 차이 나고 100 차이 나네요. 됐습니까? 사이사이가 뭐예요? 등 차예요. 알겠습니까? 자, 1번. 오케이? 2배? 그치?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잖아. 알겠어요? 2번. 더 쉬운 거예요. 자, AN이 1차야. 자, SN이 몇 차가 되니? 요거 배운 사람. 배웠지 뭐. 다 배웠는데 뭔 소리야? SN이 몇 차야? 2차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주제. 다음 주제에서 아주 전격적으로 해부를 할 건데, 오케이? 자, SN이 1차면 AN이 1차면 SN이 몇 차야? 2차야. 오케이? 일종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어떻게 SN이 2차면 AN 무조건 몇 차야? 1차야. 됐니? 합이 2차면 오케이? 자, 무슨 수열? 무조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 알겠습니까? 자, 증명은 못하고요. 유도만 증명은 할 거야. 공식으로 니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오케이? 자, 그냥 유도한다고 생각하시면 직관적 이해를 위해서 자, AN을 다 합하시면
AN을 다 합한다라는 것. 이 사이사이가 없지만 있다고 가정하시고 AN을 다 합하시면 뭐가 돼요? 적분이 되거든요. 1차를 적분하면 몇 차가 돼요? 2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미적분 안 했습니다. 그럼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알겠습니까? 미적분 했습니다.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풍부해지는 게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무조건 몇 차를 보일 거야? 그냥 2차를 보일 거니까 자 S30은 그냥 뭐라고? 900이다 생각하시면 알겠어요. 식작성 하는 것까지는 제가 뒤에 가서 알겠습니까? 상위 실전 개념에서 되게 얘기했잖아. 어드밴스 다 모아놨다고. 알겠어요? 그때 다시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부분함 나오면 뭐야 이거 사이 등차일 텐데 라고 생각하고 풀자 이거예요. 뭐 옛날 문제, 그러니까 나오면 그냥 쉬운 문제야. 내가 이런 문제를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까? 별 이유 없어. 시간 줄여 쓰라고. 알겠습니까? 좀 빨리빨리 줄여 써야지. 자, 첫 장에 3이고 이런 건데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렇게 좀 보여주지 않았냐?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야, 이런 느낌이 진짜 중요해. 수직선 위에 일정한 등간격이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럼 이것도 생각해보자고. 첫 장에 3이고 A부터 AN까지 합이 3배가 AN 플러스부터 AN까지 합과 같을 때 공차는? 자, 이거 그냥 풀라고 하면 은근히 잘 못 풀어. 은근히 잘 못 풀거든? 근데 그냥 이렇게 좀 구조화를 해봐. 이게 A1이고 이게 AN이야. 선생님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 등차의 비주얼라이제이션, 등차의 시각화, 그치? 이거라니까. 등 일정한 간격, 그렇잖아요. 제가 클리닉 때도 똑같이 일관되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알겠습니까? 저와 같은 눈이 필요한 거야. 자, 여기까지가 합이 있대. 우리 뭐라고 불러? 그냥 S? N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를 3배 했더니 어디부터? 요거 다음부터야. 오케이? A의 뭐야? N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야? A의 2N까지니까 길이는 어때? 길이는 똑같은 거네. 길이는 똑같네. 그치? AN 플러스 1부터 얼마야? A의 2N까지 길이가 똑같네. 맞습니까? 선생님 사이가 비었습니다 라고 하시면 큰일 나요. 사이는 비어야 정상이지. 왜지? 수직선 위에 일정한 간격의 점이라니까. 선이 아니야. 그치? 내가 선이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그치?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으면 뭐야? 빼서 나오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꽉 채워 나오잖아. 그치? 실수였다면 실수. 선이었다면 그치? 근데 이건 내가 뭐라고 했어? 계속 등 간격의 뭐야? 점이라니까. 그치? 여기까지 셌으면 그 다음부터 어디서부터 해야 돼? 여기부터 세야 돼. 내 말 아시겠어요? 오케이? 요거 갖고 또 나오는 주제가 하나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요거라고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것을 어떻게 세우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야지.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n항까지의 합이라고 읽으라고 했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알겠습니까? 시그마 생각하셔도 돼. 시그마 몇 항부터 하니? 첫째 항부터 하잖아요. 그쵸? n항까지 합이라고 할 때 우리 아무 말 안 하면 어디부터야? 다 첫째 항부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요 보라색 부분을 표현할 방법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고. 하지만 얘는 얼마야? 표현은 못하지만 값은 알지 얼마야? 얘를 몇 배 하라고? 3 SN 하라는 거지. 그치? 그럼 시간마다 배우신 마당에 보라색을 어떻게 표현하지? 전체에서 얘를 빼는 방식으로 풀겠죠. 그쵸? 알겠습니까? 자, 이제 보라색을 뭐라고 하셔야 돼? S의 EN에서 얼마를 빼면 되는 거야? S의 N만 빼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보라색 부분을 표현할 수 있고 걔가 얼마라는 얘기야? 3의 S, N이었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얻어진 식은 뭐더라? S의 2N이 얼마다? 4의 S, N이다. 그림을 그리시고 여러분들 구조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그림을 보고 이해가 됐어요. 근데 왜 내게 아니죠? 너는 못 그리잖아. 알겠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등차의 시각화, 수직선의 일정한 간격의 점이다. 알겠습니까? 자, 화이팅! 잘 계산하시면 되므로 알겠어요? 야, 줬잖아. 그렇지?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거니까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207번. 그냥 보자마자 합시다. 뭐라고 쓰셔야 돼요? 7로 나눠 3이 남는 수 얼마야? 7n 플러스 3이오라고 하셔야겠죠. 알겠습니까? 7n 플러스 이건 그냥 영어 단어 같은 거잖아. 이걸 보면 그게 떠올라야 되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대차게 틀리셨습니다. 자, 7n 플러스 3을 쓰시면 안 되고요. 수열에서는요. 7n 플러스 3을 쓰면은 놓치는 게 있죠. 오케이? 자, 얘와 똑같은 거 얼마야? 7n 플러스 3과 똑같은 게? 근데 여러분 저기 확통을 하신 우리 통통이들은 아니지, 확통을 선택가. 어차피 확통 선택할 거지. 확통하신 분들은 뭐냐? 이미 중복조합에서
2n 플러스 2로 잡아야 되나 2n으로 잡아야 되나 이런 식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오케이. 자, 7n 플러스 3과 똑같은 게 얼마야?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야. 7n 마이너스 4가 똑같죠. 그럼 둘 중에 뭘로 잡아야 돼요? 얘로 잡으셔야 됩니다. 왜죠? 우리가 n이 얼마부터라고 가정해요? 1부터라고 가정하시므로 이렇게 잡으면 얼마예요? 3이 빠져요. 알겠습니까? 그럼 3이 빠지니까 그치? n이 얼마야? 이럴 때를 생각하시면 뭐라고 해야 돼? 너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저기 샘플다가 비슷한 문제 하나 봤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보자마자 바로 잡으셔야 돼. 알겠어요? 7n 마이너스 4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최초의 숫자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3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씩 띄어야 되는 거야? 10씩 띄어야 되는 거니까 7n에다가 1 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3 나와야 되니까 랑 똑같은 짓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어. 오케이? 난 너희들이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화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수열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더하래. 그럼 무슨 생각이 드니? 아, 다 더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써봐야 씨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치? 그냥 더하기로 연결하면 그치? 쫙 무슨 규칙성이 보여? 눈앞에? 아니잖아. 그치? 구조화가 한 개도 안 돼 있다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두 번째 거예요.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이게 두 번째 항입니다. 세 번째 항은요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네 번째 항은요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계속 써지겠네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오겠어? A8 더하기 A9 더하기 A10부터네요. 죄송해요. A10 더하기 A11 더하기 A12가 되겠고요. 그렇죠? 앞에 되겠었고요. 저희 전항은 어떻게 되겠죠? A9 더하기 A10 더하기 A11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있나? 나는 보이는데 아주 많은 것이 뭐가 보이니? 쫙 다 더하시면 다 더할 거 아닙니까? A2는 몇 번 더해져요? A1은 일부러 변주를 A3은요? 3번이에요. A4도 3번이에요. 그쵸? 왜요? 여기서부터는 계속 몇 개가 안정적으로 나와? 계속 3개씩 나오겠네. 맞습니까? 그럼 A3부터 어디까지? A 어디까지? 양쪽 대칭이라는 느낌도 드니? 대칭이라는 느낌이 들어? 왜? A8, A9, A10인데 A7, A8, A9니까 너 3개, 너 3개, 너 2개, 너 1개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약간 느낌 들어? 오케이? 그러니까 야 여기 그러면 어디까지야? A10까지는 몇 개가 나와? 다 3개가 나오고 맞지? 이해돼? 그 다음에 양쪽 끝에 몇 개가 나와? 1개씩 나오고 맞지? 이해돼? 그 다음에 2개씩 나오는 것도 있는데 바로 여기와 여기는 1개씩 나오고 여기 몇 개씩 나와? 2개씩 나오겠지. 내 말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뭐야? A11까지는 몇 개가? 2개가 나오더라. 이렇게 푸실 수도 있겠네. 이렇게 푸는 게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지? 일일이 계산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럼 이런 식의 뭐야? 재구조화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푸냐 이건데 뭘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 아씨 내가 산역성 얘기 빨리 안 해서 어떻게 풀어? 가운데가 얼마니? 몇 항이야 가운데가? 3 3초 안에 안 나오면 다 적어야 돼. 너 다 모르는 거야. 가운데가 몇 개. 어떻게 계산해? 무조건 더해서 나누기. 나는 뭘 물은 거랑 똑같으면 3 곱하기 3이 얼마니라고 물은 거야. 거의 매우 쉬운 거. 가운데가 몇 개니? 10 더하기 3 나누기 2가 그냥 기계적으로 돼야 되므로 A의 몇 점? 6.5항 곱하기 3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6.5항의 존재는요. 뒤에 가서 할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니 있잖아. 평균이 몇 개 알겠어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겠다. 이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이게 1번이고 나는 이렇게 푸는 게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도 좀 구조화하실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얼마니? 3A2야. 그쵸? 아 너는 3A2. 그럼 다음은 얼마야? 3A 끊어줘야지. 3A 얼마야? 3이야. 그치? 다음은 얼마니? 3A 4가 되겠네. 아 그럼 됐다. 3A2부터 3A3부터 아 미안해. 그치? 여기서 글씨 봐라. 자 3A2 3A3 3A 얼마까지니? 10이야? 그러면 틀리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라고 하는 거야. 여기는. 자 2부터 시작했잖아. 몇 개 들어놓을 거야? 10개잖아. 첫째 항이 2부터 시작해. 몇 번째 항이 뭘로 끝나야 돼? 10.
1로 끝나실 거고 3에 A2 더하기 A11일 것이고요. 맞습니까? 자, 그럼 됐네. 얼마야? 11하고 2 더하면 13이고 나누기 2 하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3 곱하기 10에다가 그치? 오케이? 몇 개야? 10개잖아. 알겠습니까? 평균이 몇 개? 평균 A에 6.5가 되면 알겠습니까? A 6점으로 뭐 하시면 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6.5항에 대하여 이게 뒤에 가서 다시 할 건데 2n-6 같은 거 해볼까요? 2n-6이라고 하시면 1, 2, 3 그러면 1일 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 2일 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 3일 때 얼마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4일 때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증가하는 수열을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쪽이 n이고 이쪽이 an이라고 갖다 놓으면 잠깐만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근데 이 사이 값이 있어요, 없어요? 사이 값이 없지만 사이 값이 얼마인지 만약에 존재한다면 알아낼 수 있죠. 그렇죠? 자, 여기 사이 값이 얼마야? 1.5항이라고 한다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냥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이유는 뭔가요? 등차 수열이어서요. 그래요. 그냥 이유는 등차 수열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마이너스 4고요. 마이너스 2고 네가 1이고 네가 2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1.5가 되겠죠. 왜죠? 등 간격일 거고요. 몇 차식이고요? 1차식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어때요? 다 같죠. 기울기 같다는 뭐가 같다고 또 얘기했어? dn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d가 같다. 이기 때문에 여기는 만약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지만 1.5항을 뭐 할 수 있어? 가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항이 4개면 중항을 어디로? 여기로 가정할 수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A 6.5항도 뭐 하시면 돼? 가정하시면 되므로. 그렇죠? 여기다 6.5 넣으시고 계산하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등차의 선형성이에요. 뒤에 가서 다시 할 거지만 오케이? 여러분들이 대강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실 거고 그렇죠? 등차의 선형성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이 걸려버리면 얘를 꺾어버리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차의 선형성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느 항에서 0이 됐다 혹은 더해서 얼마가 됐다 이런 거를 다 이해하실 수 있고 제가 등차의 선형성을 뒤에 가서 정리는 하겠지만 지금도 계속 쓰고는 있고 오케이? 맞잖아. 기계적으로 지금은 바보같이 풀고 저 뒤에 가서 사실 이거였지 이렇게 풀 필요 없어. 알겠어요? 씁니다. 그래서 6.5항 같은 거 보이지 않는 유령항을 가정하고 푸실 수 있더라.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두 번째는 저도 잘 안 하긴 하는데 그 방법론이 있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뭐 한 거야? 너가 3개 더한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뭐 했어? 이렇게 3개 더한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3개 더하고 있는 거고. 그치? 이렇게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더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럼 아까랑 똑같아. 얘네들의 변화가 여전히 뭐겠어? 1차적일 거라는 거거든. 그럼 한번 살펴보자. 이게 13579잖아. 이 정도로 이제 바로 할 수 있지. 2n-1면 13579 정도로 바로 하실 수 있을 거고. 너 더하면 얼마야? 1 더하기 3 더하기 얼마야? 5야. 그치? 너 더하면 얼마야? 3 더하기 5 더하기 7이라고. 너 더하면 5 더하기 7 더하기 얼마야? 9가 되겠지. 됐니? 자,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겠지. 너는 얼마야? 15가 될 거고. 빨리빨리 못하면 안 돼. 3번 더 하면 되잖아. 21이네. 나 무슨 수열이 되니? 차 수열이 되네. 오케이? 이해하시겠어? 이유는 간단해. 뒤에가 그걸 한꺼번에 정리하는데 지금 뒤에 가서 지금까지 한 개도 모르다가 뒤에 가서 빡 정리하면 갑자기 머릿속에 꽉 꽂히고 절대 안 그러거든. 자, 등차 더하기 등차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당연히 뭐가 될까? 등차 더하기 등차는 등차가 되겠지. 왜 그런 것 같아? 등차는 몇 차씩? 1차 더하기 1차는 몇 차? 그러니까요. 너도 등차예요. 알겠습니까? 당연히 몇 개씩 묶어 더해도 등차와 등차수를 몇 개를 합했잖아. 여전히 1차? 너도 1차가 될 거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항 증가하는 개수 또한 뭐 어때? 다 같거든요. 개수가 한 개수가 늘어나 버리면 증가하는 양들이 다 커질 텐데.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한 개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증가하는 양들은 다 일정할 거거든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아니, 하나를 0으로 꽂아놓고 해도 돼. 하나를 0으로 꽂아놓고 너 D, 너 2D, 3D, 4D, 5D, 6D, 7D, 8D 하셔도 이렇게 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3D가 되고. 맞잖아? 어차피 이렇게 증가한 거, 이렇게 증가한 게 계속 똑같기 때문에 증가한 양들은 다 얼마야? 너랑 하니까 D가 돼.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 요 세 개에서도 생각해봐. D가 돼. 맞지? 여기 세 개 생각하게도 D가 돼. 그러니까 어차피 증가한 양들은 다 동일하다고요. 알겠습니까? 동일하게 묶어놓으면 당연히 등차를 동일하게 묶어놓으면 뭐가 된다고? 등차가 된다고.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오케이? 제가 OS의 해설지에 풀이 2번이라고 넣어놨다고요. 제가 중요한 내용들은 풀이를 2가지, 뭐 3가지 써서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채점하시다가 채점하면 눈에 보일 거 아니야. 그치? 풀이 1, 2, 2개 다 할 수 있는지 체크하세요. 제가 거기다 써놓은 것도 있어.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풀이 1 가장 빠르고 오케이? 추천이라고 써놨어. 아까 한 거 중앙으로 보는 거. 근데 이 풀이 왜 써놨겠니? 감상하라고 써놨겠냐?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볼 수 있어야 돼. 왜냐? 나중에 얘를 뭐라고 놓을 수 있어요? 뭐 하실 수 있어요? 수열을 치환하실 수 있어요. 세 개 다 묶은 수열을 무슨 수열? BN이라고 치환하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언제 나오던가요? 점화식이 나오잖아요. 점화식에 BN이라고 치환한 다음에 그 증명빈칸 같은 거 보시면 AN 어쩌고저쩌고를 BN으로 쓱 치환해갖고 계산을 그걸로 쉽게 때려 놓은 다음에 BN으로 치환하면 BN이 무슨 수열이 되냐면 그게 돼요. 등차 수열이 되잖아요. 그 등차였잖아요. 그렇죠? 쉽게 계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치환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리턴해주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그런 풀이법 같은 게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그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아이디어는 좀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이요.